특급으로 분류되는 주술사들은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세계관 내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 특급 주술사 중 한 명이었던 게토 스구루는 주술사만이 존재하고 주령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민간인을 학살하기 시작해 주술고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게토는 반성교를 장악하고 자신만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게토 스구루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향년 27세, 키 186cm, 본명 게토 스구루, 등급 특급, 술식 주령 조술. 게토는 날카로운 눈매에 한쪽 앞머리를 길게 내렸고 귀에 큰 원형의 짙은 청색 피어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주술 고전에 속해 있을 시절엔 단정하게 묶은 흑발이었지만 주저사가 된 후로는 묶은 머리의 일부를 등으로 늘어뜨린 헤어스타일을 지녔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게토는 주술고전에서 제명되어 반성교를 휘어잡고 주저사가 된 후로는 승려 복장인 카사야를 입고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는 이유로는 반성교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도 겸하면서 주령을 수집하기 위한 핑계로 삼기도 좋고 자금을 모으기 위한 돈벌이도 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게토는 고조가 관심병자라고 할 정도의 하이텐션에 비술사들을 멸시하며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사악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게토가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비술사를 혐오한다는 자기 세뇌가 계속되면서 성격이 뒤틀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락하기 이전의 게토는 비교적 차분했으며 주변인들의 평판도 좋고 신망도 두터웠고 고조 사토루가 자신의 선악의 기준은 게토였다고 할 정도로 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게토가 흑화한 후에도 기존 주술고전 사람들은 게토와 적대하긴 하지만 선뜻 게토를 미워하진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토는 고전 시절 고조와 함께 문제아로 여겨지는 학생이었지만 고조와 함께 나란히 천재 취급을 받으며 둘이 함께라면 최고의 콤비이자 최강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모든 방어계 주술과 결계술을 돕는 텐겐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텐겐은 불사의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불로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신체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게토는 텐겐의 다음 육체가 될 예정이었던 아마나이 리코라는 여성의 호위 임무를 맡게 됩니다. 리코는 자신이 텐겐과 동화되면 현재의 인연을 모두 잃게 되며 텐겐의 새로운 육체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전에 게토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봐 고조와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고조는 리코의 뜻을 따를 것이며 그 선택으로 주술계 전체를 등돌리게 되더라도 우리 둘이 함께 최강이니 어떻게든 될 것이라 답했고 게토 역시 리코가 원하는 바를 돕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게토가 리코를 돕기로 한 직후 리코는 후식으로 토우지에게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게토는 토우지에게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지 묻자 토우지는 태연하게 고조를 죽이고 왔다고 답했고 게토는 분노한 채 토우지에게 공격을 개시합니다. 게토는 온갖 주령을 소환해가며 공격을 펼치고 분전했지만 토우지의 초월적인 신체 능력과 석콘도의 조합에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토우지는 게토를 확실하게 죽일 수 있었지만 수많은 주령을 거느리는 술사가 죽게 되면 그 주령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게토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처리하면서 목숨만은 부지하게 됩니다. 이후 게토는 반성교의 건물 부근에서 반전술식을 터득하면서 부활 및 각성한 고조와 토우지의 2차전을 마치고 시체가 된 리코를 안고 들어오는 고조와 마주칩니다. 그런데 리코의 죽음에 열광하는 반성교의 광신도들의 열렬한 박수 소리를 듣자 충격에 빠졌고 고조도 신기가 불편했는지 게토에게 이 자들을 전부 죽일지 묻습니다. 게토는 고뇌 끝에 이 장소엔 사건의 주모자가 없고 이들은 그저 일반 시민에 불과하다며 수습을 위해 고조와 함께 고전으로 돌아갑니다. 게토는 이때를 기점으로 주술사는 비술사를 위해 소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내적 갈등을 겪게 되었고 토우지에게 패배했을 때 들었던 발언과 끝없이 강해져만 가는 고조에게서 열등감을 느껴 무리한 주령 흡수를 강행하면서 정신적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같은 특급 주술사인 츠쿠모 유키와의 대화에서 주령이 탄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법에 대해 듣게 되는데 그 방법은 전 인류로부터 주력을 완전히 없애거나
전 인류가 주력을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시로 든 것이 주력이 전혀 없는 원숭이였고, 이전에 후식으로 토우지가 주력이 없는 자신을 원숭이에 빗대어 했던 말과 오버랩되면서 이때부터 게토는 주술사가 아닌 인간을 서서히 원숭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얼마 안가 자신을 따르던 후배 하이바라가 무리한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자 이미 아슬아슬했던 게토의 신념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훗날 게토는 임무로 파견된 촌락에서 비술사들에게 학대받던 미미코와 나나코를 목격하자 그동안 쌓아뒀던 울분이 터져버려 마을 주민 112명을 모조리 학살합니다. 이후 게토는 비술사를 몰살하고 주술사만이 존재해 주령이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대의를 위해선 자신의 가족이라도 예외로 둘 수 없다며 자신의 부모마저 살해합니다. 게토가 완전히 주저사로 돌아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게토는 신주쿠에서 고조와 대면하게 됩니다. 고조는 모든 비술사를 죽이고 주술사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며 일갈했는데, 이에 게토는 너라면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자신이 할 일은 정했으니 그대로 나아가겠다며 돌아섭니다. 고조는 충분히 게토를 붙잡거나 죽일 수 있었지만 떠나가는 게토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게토는 텐겐의 성장체 제거를 의뢰했던 반성교 잔당들을 장악하고 이끌게 되었고, 스스로 나는 비술사를 싫어한다며 끊임없는 자기 세뇌를 걸면서 성격도 변하고 신우였던 고조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게토는 반성교를 이끌면서 비술사들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주령 떼치를 명목으로 주령을 모으는 등 계획을 위해 비술사들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게토는 특급 주령 오리모토 리카의 시인 오코치 유타를 회유하러 갑니다. 그런데 게토가 주력이 거의 없는 제닌 마키를 멸시하자 유타는 친구를 욕보이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게토를 적대하게 됩니다. 회유에 실패한 게토는 자신의 계획에 가장 방해가 되는 주술계의 요체인 주술고전을 향해 백기야행을 실시할 것이라며 선전포고합니다. 게토가 선전포고했던 12월 24일이 다가왔고, 게토는 저주의 도가니인 도쿄 신주쿠와 주술의 성지인 교토에 각각 1000의 주령을 풀어 습격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술고전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유타를 고립시켜 특급 주령인 리카를 빼앗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게토의 계획대로 주술고전의 전력이 신주쿠와 교토로 몰리자 게토는 유타가 있는 주술고전에 습격을 감행합니다. 유타를 지키기 위해 게토를 막으러 온 유타의 친구들이 나섰지만 당연히 게토에겐 상대가 안 되었고, 뒤늦게 도착한 유타가 친구들이 쓰러져 있는 광경을 보고 분노한 채 게토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게토는 원거리 공격이나 견제할 땐 삼절곤을 채찍처럼 휘두르고, 근거리에선 삼절곤의 양끝을 잡아 쌍검처럼 다루면서 6탄전이 주된 전투 방식이 아닌 술사임에도 같은 특급인 유타와 비등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결심이 선 유타가 리카의 힘을 해방하자 서서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게토는 최후의 수단으로 특급 저주를 꺼내고 자신의 수중에 있는 주령 4461마리를 극번 소용돌이를 통해 하나로 합쳐 유타에게 날립니다. 하지만 유타가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속박으로 주력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리면서 리카의 힘을 완전히 해방해 게토의 공격을 받아치고 팔 한쪽이 날아가는 중상을 입힙니다. 결국 게토의 백비야행은 실패로 돌아갔고 훗날을 기약하며 중상의 몸으로 현장을 이탈합니다. 하지만 게토는 양동으로 풀어놨던 신주쿠와 교토의 주령들을 토벌하고 돌아온 고조와 마주칩니다. 게토는 그동안 보여줬던 악에 바친 표정과 달리 반갑다는 듯 머쓱한 미소를 지은 채 고조를 맞이했고, 마지막 대화를 나눈 뒤 게토는 고조 사토루에 의해 사망하면서 백기야행편이 마무리됩니다. 허나 주술회전편이 시작되고 분명히 죽음을 맞이했던 게토는 이마에 의문의 흉터를 지닌 채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게토는 단독으로 국가전복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급 주술사입니다. 당시 특급은 단 4명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게토 역시 세계관 최상위 강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강력함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 사토루가 반전술식을 터득하고 무하한 술식의 한계를 극복한 후로는 격차가 벌어졌지만 주술고전 2학년 때의 독보적인 재능을 통해 1급 주술사로서 고조와 함께 최강의 콤비로 불렸고 텐겐에게 지명되었을 정도로 재능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게토는 본인이 가진 술식과 전투력도 상당하지만 이 외에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심리전이나 전략 등 지략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인물입니다. 고조가 운영하는 술식은 바로 주령 조술입니다.
주령 조술은 자신에게 굴복한 주령을 거두어들여 술사가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게 해주는 술식입니다. 본인과 주력의 격의 차이를 등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2등급 정도의 차이까진 강제로 흡수 및 조종할 수 있으며, 대상이 1급이나 특급 주령이더라도 주령량의 차이에 따라 강제로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조는 백기야행을 일으킬 당시에만 최소 6,462마리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개토가 특급으로 지정된 배경엔 무한에 가까운 주령의 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기반했다고 합니다. 또한 개토는 주술사는 단 한 개의 술식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공식을 깨뜨리는 극소수의 사례로 극번 소용돌이를 통해 주령이 보유한 술식을 추출하고 본인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창작물에선 소환물이나 식신을 부리는 능력자의 경우 본체가 약점이라는 클리셰가 있는데, 이 전통의 공식은 개토에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개토는 본체가 약점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격투술과 무기술을 연마해 작중 묘사상 술식을 배제한 근접 전투만으로도 얼추 1급 주술사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토 단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선 특급과 1급이 다수 포함된 수천에 달하는 주령을 동반한 대규모 전투를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개토는 미리 풀어둔 주령이 처치되면 이를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어 정보전에도 능하며, 주령을 양동이나 미끼로 삼는 다양한 전술, 전투 중 적재적소의 상황에 주령을 활용한 임기응변, 술식을 보유한 주령의 활용 등 이 모든 것을 대처하면서도 개토의 수준급 근접 격투술과 무기술까지 감당해야 하므로 그야말로 최악의 주저사라는 이명과 한 대단원의 최종 보스에 걸맞은 강력함을 보유했습니다. 능력도 출중하고 정의로우며 선한 인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타락해버린 개토. 아이러니하게도 타락한 이후의 개토는 결국 본인이 그토록 증오했던 비술사들과 다름없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게 씁쓸한 것 같습니다. 주술사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술계를 더 힘들게 만든 주범이 되었고, 개토의 활약은 작품 본편이 전개되기 이전의 사건이었지만 이후로도 작중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